반갑습니다.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장 구체적이어야 되는 직업훈련, 그리고 독일의 직업훈련에서 독일의 도제훈련에서 지속가능성 개념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드라인은 독일 신문에 등장을 한 신문 기사인데요. 이거는 기후변화랑 관련해서 독일에서 큰 이슈였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는 그 환경 문제 그리고 사회 문제, 그 경제 문제랑 연계되어서 지속 가능성 이슈로 수렴되었습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문제는 상당히 추상적인데 독일에서는 이런 추상성을 뛰어넘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이나 그리고 직업생활에서 실제로 지속 가능성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인식에 그치지 않고 이어서 행동하고 그리고 또 실천하도록 그리고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줄이는지에 대해서 습관 교육을 키운다면은 직업훈련에서는 훈련생이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덜 배출시키는 그러한 직무 수행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빵사가 되기 위해서는 빵을 아주 맛있게 만드는 기술 습득도 되게 중요하지만 빵을 포장을 할 때 그런 지속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포장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식품 제조 분야에서 훈련생들은 아주 생태학적이고 그리고 또 어떤 공정하게 거래되는 그러한 원료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러한 직업 직무 수행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러한 직업 훈련을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직업 훈련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 직업 훈련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한 20년 전부터 시범 사업을 4차에 걸쳐서 시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발표는 좀 이 시범 사업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독일 지속가능 발전 직업훈련을 위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을 했고 또 이 역량을 습득하도록 교육과정은 어떻게 개발하였고 그리고 국가와 민간은 어떻게 협업을 했고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는 독일의 직업훈련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독일의 대표적인 직업훈련은 도제훈련입니다. 도제훈련은 기업, 학교 두 개 장소에서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얼 시스템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뭐 이오나 아우스빌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제훈련은 노사정 협치에 의해서 설계되어지고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제훈련은 전체 훈련 기간의 70%가 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소리는 뭐냐 하면은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실제로 하면서 그 훈련을 기술을 습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훈련 직종이 323개가 있고 40만 개 이상의 기업들이 그 도제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 직업훈련은 이 도제훈련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의 유래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논의되게 된 계기는 1987년 브룬틀란트 보고서에서 이 개념을 정의하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는 아젠다 21을 채택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실제로 시행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유엔이 2005년부터 10년간을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교육의 시기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유엔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아젠다 2030을 채택하였는데요. 이 말은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17개의 목표를 선정을 하였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목표가 양질의 교육입니다. 양질의 교육만이 지속 가능성을 실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간주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독일도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위한 국가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직업 훈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발전의 의미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이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소비가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서 조화 균형을 가지고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념이 삼각형에서 피라미드 개념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먼저 삼각형 개념은 1992년 리우 회의에서 아젠다 21에서 정의가 되어졌는데, 여기에는 생태계, 사회, 경제가 서로 동등하게, 이 세 가지가 서로 동등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통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은, 피라미드형은 생태계가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사회적 측면, 그 위에 경제적 측면이 통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환경이 더 기본 토대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직업훈련이 무엇인가입니다. 독일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직업훈련이란 훈련생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또 체계화하는 역량을 습득하도록 생태계적, 사회적, 경제적 결과가 세대 내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직업행위를 하도록 하는 아주 포괄적인 훈련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직업훈련은 다른 교육보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독일의 직업훈련은 도제훈련이기 때문에 기업 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면서 직무수행 역량을 배우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에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더 많은 지속 가능성을 조성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업에서는 생산, 운송, 판매 시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고객에게까지 전체 가치 사슬을 따라서 더 지속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조성할 기회가 있다는 거죠. 식품 판매를 하는 훈련생들은 직접 현장에서 물건을 팔면서 교육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지역에, 그러니까 수입된 게 아니라 지역의 제철 유기농 식품을 판매를 하게,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권하면서 소비자들의 어떤 결정과 습관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기업은 지속 가능성을 미래의 경쟁 우위의 요소일 뿐만 아니라 실존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일 지속 가능성 실천에 필요한 세 가지 주요 역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정 역량, 전개 역량, 시스템 역량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전략 관점에서 봤을 때 사정 역량이란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조사, 검토, 평가하는 역량이라면은, 전개 역량은 조사, 평가한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략 방안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행하는 역량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한 것이고 어떤 것이 지속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역량이란 이러한 전개 역량을 구조화하고 체계화하는 역량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직업훈련은 이 역량들이 다 녹아져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 훈련생들이 이러한 역량들을 습득하도록 여러 차례 시범 사업을 실시를 하였는데, 나중에 4장에서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환경보호를 예로부터 굉장히 중시하는 국가였습니다.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피크를 이루는데요. 환경보호에 대해서. 그리고 직업훈련에 있어서도 직업훈련에 필요한 환경보호 모듈을 1990년도에 이미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환경 모듈이 어떻게 이제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교육이 지속가능 교육으로 어떤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환경보호 모듈이 지속가능 모듈로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 모듈은 모든 훈련 직종의 공통 모듈로 들어가게 되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모든 훈련생은 이러한 지속가능 모듈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버넌스입니다. 2015년에 유엔이 아젠다 2030을 발표한 이후에 독일은 지속가능 발전 교육 구현을 위해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 국가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요. 이 플랫폼 아래에는 7개의 각종 교육과 관련되어지는 포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직업훈련 포럼도 있습니다. 직업훈련 포럼의 목표는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서 직업 세계의 모든 실천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정착하는 것입니다. 즉 훈련생이 스스로 지속 가능한 결정을 하고 그다음 책임감 있는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이때 기업은 이러한 훈련생을 조력하도록 포럼이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포럼의 위원은 30명인데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그다음 민간 단체, 교육기관, 뭐 노동조합, 직능단체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훈련 포럼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5가지 핵심 실천 분야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어떤 직종이 지속가능 발전을 조성을 더 많이 하는지 그 잠재력을 분석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업과 직업학교를 지속가능 학습 장소로 구축하는 거,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실제로 실천을 하는 데 필요한 역량 요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량 요건을 습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의 커리큘럼과 교수 학습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다음 장에서 시범 사업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2004년부터 20년간 4차에 걸쳐 시행된 시범 사업 내용입니다. 이 시범 사업의 목표는 지속 가능성의 기본 원칙을 직업훈련에서 프로그래머하고 구현하는 것입니다. 예산 지원은 연방교육연구부가 하고 BIBB가 시범사업을 총괄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1차에서는 지속가능성의 민감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시범 사업에서는 숙련 요건을 분석하고 교육 과정 및 학습 모듈을 개발하는 것이고, 3차에서는 지속 가능 지향의 직무 수행 역량을 모델링하는 것이고, 4차에서는 직업 훈련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1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된 1차 시범 사업은 상업과 수공업 분야에서 이루어졌고, 당시에는 지속가능 발전 용어가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민감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민감성을 어떻게 제고를 시키는지, 접근 방법은 지속 가능성을 바로 실무에다가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의 관심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의 생태 발자국을 계산하게 한다든지, 그 다음 단계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지속가능성 테마, 예를 들어서 중고 패션 플랫폼이라든지 플라이트 쉐임, 비행기가 이제 환경에 안 좋다는 그런 플라이트 쉐임, 이런 것들을 기업의 도제 훈련과 연관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직업 훈련에서는 훈련생에게 어떤 생태학적이고 그다음 경제적 사회적 기준에서 그들만의 능력으로 지속 가능한 광고 카탈로그를 만들어 보게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기업에서의 구체적인 업무 경험을 가지고 어떤 환경적인 요소와 그리고 경제적인 논리, 이런 딜레마의 갈등의 문제를 논의하게 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민감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2차 시범 사업은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지속 가능 발전 수요가 굉장히 높았던 재생에너지에 중점을 둔 금속, 전자, 건설, 주택 이런 분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성과로는 지속 가능 발전과 관련한 역량 개발을 위해서 숙련 요건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커리큘럼과 학습 모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과 일반 교육의 프로젝트를 연계를 시켜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면서 전개 역량, 그러니까 무엇이 지속 가능하고 무엇이 아닌 것인지를 인식하는 것, 전개 역량, 직업 훈련에서의 전개 역량이 일반 교육에서의 전개 역량 개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지침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의 업무 비즈니스 프로세스에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원칙이 아주 구체적으로 교육 내용에, 도제훈련 교육 내용에 연계되는 그런 절차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부터 시작한 3차 시범 사업입니다. 상업, 식품 제조 분야에서 훈련생, 훈련교사들의 지속 가능 지향 직무 수행 역량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아주 다학제적인 학문 지원팀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 직종의 고유의 어떤 다양한 역량을 개발하고 커리큘럼과 학습 모듈을 개발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의 학제 간 연계성을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이 다른 기업이나 다른 직종에서도 전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 200개의 실무 파트너들과 70개 전략 파트너, 즉 직능단체, 노동조합, 주정부 등 이러한들 간의 긴밀한 협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3가지 지원 라인으로 구성되어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지원 라인에서는 상업 분야, 3번째 지원 라인에서는 식품 제조 분야, 이 각 분야들의 고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였고, 또 지원 라인 2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제 학습 장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의 학습 장소를 지속 가능화하는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소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3차 시범 사업의 성과를 보면은 이런 상업 식품 제조 분야 이러한 선정한 직종들이 유엔에서 목표를 잡았던 것처럼 훈련생이 지속 가능성에 민감하고 또 일상생활에 기여하도록 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업에 판매하는 훈련생들은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도움되는 상품들을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고요. 두 번째는 훈련생과 훈련 교사들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구체적인 학습 과제나 교수 학습 방법,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특히 개발된 역량 모델이 다른 직종에서도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취급훈련, 도제훈련의 학습 장소가 개선되어진 건데요. 왜 취급훈련 장소가 중요한가, 개선이 중요한가? 독일에서 훈련생이 배워야 하는 지속가능 지향 역량이라는 것은 도제훈련이기 때문에 직접 직무 수행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환경의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범 사업은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지향하는 조직이나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설계하도록 이 시범 사업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때 직능단체, 특히 상공회의소가 많은 역할을 하였다 합니다. 4차 시범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내용은 훈련 교사들의 사정 역량, 전개 역량, 시스템 역량을 증진시키는 시범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러한 역량을 갖춘 훈련 교사만이 훈련생을 이러한 역량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시범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 제조품 분야, 운송 물류 분야 두 개 직종에서 고유의 지속 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세부 역량이 무엇이고 또 이 역량을 키우는 교육 과정 설계나 학습 모듈, 학습 과제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 제조 분야에서 사례는 왜 했냐면 이 분야의 이 직종의 지속 가능한 사고와 행동에 필요로 한 사정 역량, 전개 역량, 시스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교사서 과정을 설계하는 것인데요. 참여자는 삭센 안할트주에 있는 두 개 대학이랑 녹음 마케팅 주식회사가 공동 참여하였습니다. 식품 제조 산업은 삭센 안할트주에서 정말 중요한 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생이 지속 가능 발전 역량을 습득에 필요한 교사서 과정 설계가 부족했기 때문에 상황 인지적인 교사학습 과정을 설계하고 그러고 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에서 직접 시범적으로 이것을 테스트하고 또 최종 평가를 하였습니다. 교사학습 과정 설계에서 중요한 핵심 원칙은 지속 가능성이 생태학, 사회학, 경제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직무의 업무 상황에서 분명히 드러나도록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식품 제조 분야의 교수학습 과정 설계 기본 구조인데요. 4개의 직종에 다양한 모듈들이 있는데 과연 이 모듈들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일단 직종 공통으로 들어가는 에너지 모듈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에너지 모듈에서는 에너지의 형태나 에너지 소비, 에너지 전략 방안에 대해서 민감성을 키우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이 에너지 모듈은 크게 지금 6개의 하위 모듈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모듈에서 어떤 역량을 배우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에너지 형태와 변환이라는 첫 번째 하위 모듈을 한번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에너지 모듈에서 배우는 역량은 훈련생이 아주 쉬운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복잡해지는 과제를 해결하고 또 스토리텔링의 일환으로서 가상적인 훈련생 엠마와 함께 전체 모듈을 함께 수행하게 됩니다. 이 에너지 주제를 아주 일상에서든지 혹은 업무에서 가깝고 또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송 물류 분야의 사례인데요. 라인강의 낮은 수위, 강에 선박들이 묶여 있다. 이러한 독일의 신문 기사들은 아주 크다란 독일이 도전에 직면하게 만들었습니다. 관련 직종의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경영이 필요로 했고 이를 위해서는 지속 가능 발전에 훈련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범 사업은 이 분야의 훈련에 적용할 지속 가능 발전을 지향하는 15개 학습 모듈과 그리고 27개 학습 과제를 개발하고 테스트했습니다.
참여한 주체는 대학도 참여를 했고 또 물류 지속 가능성 혁신센터 혹은 물류 운송 분야의 15개 기업이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범 사업을 하면서 각종 직종들의 직무 프로파일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역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직무가 물류 서비스 평가하기 이런 직무였다면은 이제는 경제적 생태적 관점에서 물류 서비스 평가하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운송 물류 분야 학습 모듈 15개는 이와 같고 각 모듈들의 목표 역량은 또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지속 가능 발전 직업 훈련에서는 그 훈련생들이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또 인식을 하고 그리고 또 행동하고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 학습 방법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할 시뮬레이션, 뭐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보드 카드 게임을 한다든지 뭐 디자인 띵킹과 같은 아주 혁신적인 방법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 모듈에는 훈련생들이 풀어야 할 학습 과제들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학습 과제는 기초, 연계, 심화학습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기초학습 과제라면은 훈련생 개인적인 관점에서 테마를 혼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연계학습은 다른 훈련생과 함께 논의하도록 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심화학습은 기초 학습과 연계 학습 과제에서 수행해서 얻은 결과가 많은 기업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학습 과제 한번 예시를 보면은 첫 번째, 지속 가능 발전은 회사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기업 운영을 하는지 질문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지속 가능한 행동을 먼저 설명하시오 이럽니다. 생태계적, 사회적, 경제적 차원, 각각 개별 차원에서 해당되는 개인 일상 및 직업에서의 지속 가능한 행동을 예시를 들어보시오. 아니면 이 예를 현 세대와 그다음에 다음 세대 간의 관계에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그리고 당신에게는 어떤 디멘전, 어떤 차원이 가장 중요한지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식의 이제 학습 과제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일에서의 어떤 그 지속 가능과 관련되는 교육 내용들이, 훈련 내용들이 바뀌면서 학생들에게 하는 평가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 시험의 내용들도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독일의 자격 시험의 문제는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의 프로세스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시를 하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실제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독일 자격 시험에서는 이제 최근에 지속 가능 발전 들어오면서부터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은 경제적, 생태적,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서 이런 업무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계획을 하고 수행할 수 있는 증명을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인데요. 한국에서 지속 가능 발전의 현황이 어떤가를 살짝 한번 보았는데 2021년에 교육기본법에서 기후변화 환경 교육 조항이 신설되어졌고 2020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지속가능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 연구들을 보니까 지속가능 발전 교육 실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배경은 훈련 일반 교사들의 인식 및 이해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한 것을 들었고, 그다음에 교육을 위한 환경이나 자원도 너무나 불충분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물이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의 직업훈련에서는 지속 가능 발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 가지 정책 내용을 찾아봤지만 좀 어떠한 움직임도 좀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의 경우는 추상적인 어떤 지속 가능성의 이슈를 지속 가능 발전 직업 훈련을 통해서 훈련생의 인식을 직접 변화시키고 또 민감성을 키우고 또 훈련생이 직업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 제4차 산업혁명으로 독일에서 한참 뜨거워졌을 때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기 위한 훈련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을 때보다도 지금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 인재 양성에 더 많은 독일은 더 중요시하고 더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거는 지구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 훈련은 국가 실전 계획의 토대를 두고 시행하고 있고, 독일은 앞으로 독일이 지향해야 되는 미래 사회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 미래 사회 실현에 직업 훈련이 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속가능 발전 직업 훈련이 성공적으로 되고 있는 데는 제가 볼 때 다양한 그러한 배경들이 있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네트워크와 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차 시범 사업에서 보았듯이 200개의 실무 파트너, 훈련 기관 기업들, 70개의 전략 파트너, 직능단체, 노동조합, 주정부들 정말 협업을 하면서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 발제문과 관련돼 수행된 연구 결과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